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캐리 트레이드예요. 캐리 트레이드. 이거 쓰실 때 I로 쓰셔야 돼요? 어이로 쓰셔야 돼요? 어이요. 어이 아닌가? 네? 아니요, 아예 잘 쓰신 거예요. 캐리 트레이드 맞아요. 이제 쓸 때 이제 어이로 쓰는 분도 있어서 보통 이제 I로 보통 쓰니까 캐리 트레이드. 자, 일단 이제 일본과 미국 금리가 인상을 했을 때라고 돼 있고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되어서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했다. 청산됐다는 건 뭐예요? 사라졌. 그렇죠. 캐리 트레이드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캐리 트레이드의 개념, 정의부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개념 뭐냐면 이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요. 대출을 받아요. 돈을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럼 당연히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거고 그럼 해당 국가의 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캐리 트레이드가 처음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N 캐리 트레이드예요. N 캐리. 그래서 N 캐리 트레이드가 처음 나왔고 이게 언제 시험 문제 나오냐? 한국은행 그 금공 시험에 N 캐리 트레이드 효과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예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 대한 사례에 들게 되면 일본 금리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낮죠, 그거.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거의 이제 0%인 경우였다.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낼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높은 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엔캐리 트레이드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금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우 낮아야 된다. 그래서 돈이 유출되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왜 유출되냐? 일단 일본의 사례를 들면 일본 자체가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를 해봤자 별로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을 예를 들었을 때 일본에서 자금이 유출돼요. 그래서 약간 금리가 일본보다만 높으면 투자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고, 이 돈이 이제 일본 돈이 한국 들어올 때는 뭘로 바뀌어요, 다시? 원화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환전해야 되니까, 그죠? 일본 엔화 그대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화를 들고 와서 환전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주식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는 뭐예요? 개념이 국제거래에 쓰이는 통화. 그럼 세계적으로 엔화는 많아요, 적어요? 엔화 자체의 국제적 거래가 많아요, 적어요? 기축통화란 개념은 국제적으로 쓰이는 통화잖아요. 국제적으로. 원화가 아니죠. 원화는 기축통화랑 안 하잖아요. 달러도 기축통화거든요. 그럼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 발생하려면 이런 기축통화일 때 발생하는 거야. 가장 기본이. 그래서 엔 캐리 트레이드도 있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나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또 유로 캐리 트레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 이렇게. 그럼 요 돈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온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 돈이 엄청 들어온 거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고? 급상승해요. 단기간에. 역시 부동산의 가격도 급상승한다. 단기간에. 그럼 이런 자금들은 주로 투기성 자금이야.
그래서 투기성은 단기간의 수익을 보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딱 발생되면 바로 돈을 들고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를. 자, 이랬다가 일본,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일본 쪽, 미국 쪽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 비용 부담이 늘죠. 아까 0%였다가 금리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돈이 다시 빠져나간다고 해서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올라가면. 그러면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엔화가 빠져나가게 되죠. 이게 이제 캐리 트레이드가 뭐였다? 청산됐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청산되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들고 나가야 되니까 주가는 다시금 단기간에 대폭락이 되고 부동산도 단기간에 대폭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를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효과라고 해요. 이게 투자면 문제 없어. 이런 자금이 투자면 보통 투자는 길게 해야 짧게 해요. 길게 해요. 장기간 투자한다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당장 돈을 안 빼가요. 근데 이게 투기성 자금이다 보니까 바로 돈을 빼간다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게 이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거고, 저번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금이 이제 주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사채 시장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사채 시장 쪽으로. 그 대부업 있죠, 대부업. 그래서 대부업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쪽 관련된 자금이 되게 많고요. 일본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자금들이 또 사채로 흘러온 거고, 사채는 당연히 금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로 막 돈을 빌려준 거죠. 이게. 자, 이게 거품 붕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